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이 두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쌍특검을 촉구한다라면서 농성에 돌입하고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지금 농성장에서 바로 오신 건가요? 네, 국회 본청 농성장에서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농성은 어제부터 시작하신 거? 네, 어제 오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서안 전달하러 갔다가 오후 2시부터 농성 시작했습니다. 그 농성은 그러면 국민의당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당만 하시는 건가요?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공동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농성은 제가 중심적으로 하는데 국민의당 권은희 대표님이 이제 시간 되실 때 함께 합류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과 함께 농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들이 전부 다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빡세게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의당도 의원 숫자가 6명이어서 사실 농성하기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국민의당도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보 일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사실 이제 농성을 붙박이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시간 되실 때마다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네. 그 특검의 형식 일단 특검 형식 민주당과 어제 박범계 장관 만나러 가셨을 때 말씀했던 걸 보면 상설특검으로 즉시 시작하자라고 네네네. 정의당, 국민의당, 민주당은 상설특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 법 다시 만들어서 별도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든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상설특검을 통한 특검법이든 특검이든 어느 것이든 바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과 국민의당 입장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당이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뭐 별 진척이 없어 보여서 가능한 방식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국회에 요청하라라고 하는 촉구를 어제 하러 간 것이죠. 상설특검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빨리 그 사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특검법을 실제 국회에서 새로 만들어서 가려면 특검 사무실 정하고 가구 들어올 때 대선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양당이 합의만 하면 뭐 하루 사이에라도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정의당이 생각하는 거는 특검법이든 상설특검이든 합의만 하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돌입하자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생각인 거죠. 자, 형식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걸로 하자. 상설특검이 빠를 수 있으니까 박범계 장관에게 그 상설특검을 요청하러 갔었던 거다. 결단하라고 간 거죠. 예. 그 부분은 하여튼간에 국민의힘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 범위 이게 또 이제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은 이재명 특검법이에요. 그냥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켜가지고. 근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폭을 넓혀서 부산저축은행 건 50억 클럽 좀 폭을 넓혀서 대장동의 전사까지를 쭉 훑어보는 특검을 하자. 수사 범위를 지금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기에다가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부인이나 장모까지 포함한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국회 본청에 있다 보니까 여야 지도부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농장장에서. 인사하시죠.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대장동 관련돼 있는 건 모두 다 하자고 했다. 저축은행 비리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이요? 네. 이거 공식적인 입장과는 좀 다른 말씀이신데. 오늘 인터뷰에 나온 것도 그렇게 인터뷰가 된 게 있더라고요.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건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민주당 쪽은 어떤가요? 민주당 쪽은 원래 민주당 쪽은 원래 이제 다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추천 권한을 누가 갖느냐. 추천 권한. 자, 추천 권한 이제 수사 범위도 그러면 좁혀질 여지가 있다. 자, 추천 권한 어제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가요. 저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정의당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 받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공정성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거라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까지를 포함을 해서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농성장에 김성환 의원님 잠깐 다녀가셨어요. 네, 다녀가서 농성장이 사발통문이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랬더니 추천권을 자꾸 국민의힘이 달라고 해서 어렵다. 그러니까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하면 되지 않냐. 네네. 그거를 민주당은 얘기하는 거다. 네. 아니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에게 맡겨라. 네. 그랬더니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에서.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대장동 사건이든 고발 사주든 네. 양쪽 후보들의 의혹이 있는데 네. 의혹이 있는 쪽에서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러니 둘 다 포기해라. 네. 그리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추천 몫으로 네.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러면 특검의 형식은 상설특검으로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합의할 게 아니라면 당장 합의해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자. 네. 수사 범위는 부산저축은행까지 다 하자. 그렇죠. 대장동 관련 그다음에 고발 사주까지. 정의당 국민의당 추천하는 특검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자. 국민의힘한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 뭐 고발사주 특검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양당이 추천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양당 추천. 그러면은 뭐 뭔가 될 듯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될 듯도 상식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 이건 뭐 가능한 거 아니야? 네네.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속마음은 좀 다른 데 있지 않나. 라고 네.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당 탓하면서. 예. 근데 어제까지 그 원내수석 대표단끼리 양당의 협상에서는 김성환 그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수사 범위라든지 특검의 형식, 추천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도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지금 배우자와 장모 문제까지 특검을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 그럼 민주당은 그 후보와 관련된 문제만 지금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국민들께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권력을 이임해주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후보가 과연 그 의혹에 있어서 어떤 진실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니 후보만 놓고 특검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후보를 놓고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놓고 하되 범인은 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배우자 장모까지 얘기를 하자고 하니 이거는 뭐 특검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입장 그다음에 어느 범위에서 어느 형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토론 심상정 후보도 지금 토론 좀 하자라고 목 놓아 외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특검 받으면 토론하겠다. 전제를 세 가지를 붙였더라고요. 특검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의혹을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이 왜 변화했는지 충분히 이야기하는 경우, 중범죄자 오늘은 또 하나 더 늘어가지고 중범죄자가 거의 확정적인 분과 어떻게 토론을 하냐 이랬는데 이런 전제를 단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서 갖춰야 될 ABC도 없다. ABC도 없다. 또 한편으로는 참 오만한 얘기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네.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을 위임해서 국민 전체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그 후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반에 대한 삶을 살펴보면서 저분이 정말 내 한 표를 행사를 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답정너 아니냐는 거죠. 답정너. 이미 답은 나 정해져 있으니까 나만 찍으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오만한 발상이라는 거죠. 오만한 발상이다.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1호 공약이 신노동법, 그중에서도 주사일은 던져졌다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공약 관련해서 현장에서 체감되는 뭐 느낌이 좀 옵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다른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 4일제 공약만큼 반응이 뜨거운 공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세대와 그다음에 주 52시간제의 출발점이 됐던 금융권 노동자들에 있어서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30 세대는 지금 앞선 세대와 상당히 많은 조건에서 성장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0 세대는 사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 시기에 삶을 살고 있고 워라밸을 가장 중심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선진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외국에 있는 다른 선진국에 있는 청년들하고도 비교하는 삶들을 이미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주 4일제 공약에 대해서 반응이 뜨거운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단순하게 시간을 좀 노동 시간을 줄여보자가 아니라 이미 삶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미 디지털 시대다. 그리고 이미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서 주 4일제는 단순하게 시간제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삶의 변화, 노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신노동법. 주 4일제와 함께 신노동법을 얘기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주 4일제를 하게 되면 또 정규직, 그렇죠. 또 월급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민주노총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민주노총에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닌데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민주노총이 요즘 활발히 노력을 하고 있죠. 20초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노동법은 지금까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5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일할 권리와 함께 쉴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고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